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분할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는 고객명 요 이름 기준으로 자동으로 요 폴더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파일 이름을 보면 고객 이름으로만 정리된 파일이 이렇게 정리돼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자료를 분할해서 저장하는 그 VB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본 엑셀 매크로에서는 어떤 파일들을 각자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 하나의 폴더에다가 모아놓고 그것을 모아서 취합하는 방법 위주로 매크로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특별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파일을 쪼개보는 그런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개발 도구 여기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안으로 간 다음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해 이렇게 체크를 해 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매크로를 사용하는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열고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에 모듈을 눌러서 서브로 separate dat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먼저 분할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 개체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폴더 이름을 저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임을 스트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먼저 불러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이얼로그를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다이얼로그, 타입은 폴더를 가지고 오는 타입,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파일 다이얼로그의 그 멀티 셀렉션은 할 수 없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파일 다이얼로그를 보이게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올 것이고, 여기서 선택된 값을 폴더 네임으로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아이템의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하면 폴더 이름을 f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파일을 2개 이상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워크북도 그리고 워크시트도 좀 나눠서 선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언으로 들어가서 my workbook과 operating workbook을 워크북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my sheet와 operator sheet를 as 워크시트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현재 열려있는 워크북을 my workbook으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액티브 워크북 이렇게 선언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첫 번째 시트를 my 시트로 선언해주겠습니다. 이것은 my 워크북의 시트 첫 번째 시트,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 시트에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마지막 행이 어딘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y 시트의 레인지를 선언을 하는데, 또 역시 A 6만 번째 줄 정도면 충분히 큰 칸일 테니 한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end excel up 하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가장 위쪽 칸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값을 셀렉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이제 몇 번째 줄인지 이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로우에 대한 정보를 선언을 해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my row와 나중에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다른 시트에서의 행도 알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 값들은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럼 현재 골라진 이 행이 맨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행인데, 이 값을 myrow라는 값으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셀렉션의 row라고 선언을 해주면 해당 줄의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원본에서의 몇 번째 줄이 맨 마지막 줄인지를 알게 됐으니 여기에서 이제 반복문을 쓸 겁니다. 또 i equal 2부터 my row까지 next i. 요 i도 선언이 안 돼 있으니 i도 여기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여기 이 표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칸부터 여덟 번째 칸까지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각각의 고객명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고객명 정보에 해당하는 시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시트에 이 정보를 하나씩 복사해서 넣는 그와 같은 로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줄마다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 각 행의 첫 번째 칸부터 요 마지막 칸까지 요렇게 A부터 I까지의 값을 레인지로 정해서 나중에 복사해서 집어넣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인지에 대한 것도 변수를 좀 선언을 해주고요. my range as range로 선언을 해주고 줄마다 그 레인지를 선언을 해주면 되니까 set my range를 my sheet의 range로 해서 A의 i번째 줄부터 and B의 i번째 줄까지를 하나의 레인지로 선언을 해주면 이 값이 그대로 레인지 값으로 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각각의 네임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요 고객명에 따라서 시트 이름을 쓸 것이기 때문에 시트 이름을 고객명으로 쓰기 위해서 이 고객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스트링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도 하나 더 선언해 주겠습니다. 아까 파일 이름 한 거 외에 여기에다가는 고객의 네임이라는 의미로 커스텀 네임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를 더 선언을 해 주고요. 그럼 여기서는 C 네임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 네임 값은 my sheet의 range에 지금 현재 H i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end가 빠졌네요. end i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시트 이름을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op sheet로 해서 equal my workbook의 sheet로 해서 add로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트를 추가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요 값은 after my sheet로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시트 바로 뒷칸에 새로운 시트를 하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t op sheet 그리고 요 op sheet의 name을 c name으로 하면 고객명으로 해서 시트를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값에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으면 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op 시트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아무런 시트가 없을 때는 이 고객 이름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왔을 때는 시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 시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if문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sheet custom name의 name 값이 아무것도 없지 않으면 그때는 set op sheet를 my workbook의 sheets로 해서 custom name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값이 만족하지가 않으면 그때는 아까 만들었던 시트를 하나 추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and if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정상 동작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요. 실제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어떤 폴더를 고를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아래 첨자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 에러가 어디서 떴는지를 보면은 이 if 문에서 뜨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트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한 펑션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펑션에서 시트 네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간단한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체크라고 해서 여기는 name as string으로 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 값은 yes or no만 돌려주는 결론 값으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go to e1이라는 값을 정해서 이 위치로 가라고 따로 얘기를 해줄 거고요. e1 값이 들어오면 여기 에러 다음에 할 동작을 이렇게 잠깐 선언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f sheets name, 그럼 이제 name 값을 가지고 오겠죠. name 값의 name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지 않으면 sheet 체크 값은 true로 반환을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if 구문이 들어오겠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에러가 생길 겁니다. 에러가 생기면 여기 e1이라고 지시한 요 위치로 가서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릴 거기 때문에 e1에다가 sheet 체크 equal false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여기 끝났으면은 그 다음 구문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exit function 이렇게 하면 이 펑션에서 빠져나올 거고요. 이 if 구문에서는 이 구문을 완전히 바꿔서 sheets 비교하는 구문을 여기 넣는 것이 아니라 sheet 체크로 해서 방금 만든 펑션 값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값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true일 때는 sheet를 찾아가고 false일 때는, 즉 시트가 없을 때는 새롭게 시트를 만드는 이 부분의 안쪽 로직을 타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트가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는 기존에 있었던 시트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트를 셀렉트를 먼저 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가장 마지막 줄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op 시트의 range A도 마찬가지로 한 6만 번째 줄 정도로 간 다음에 and excel up 이렇게 해서 이 값을 select를 하고요. 이 값이 몇 번째 줄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op row는 selection의 row를 가지고 오는데 스펠 틀렸네요. row 이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해서 플러스 1로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은 앞서서 선택을 했었던 my range 값을 복사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스펠 틀렸습니다. range 값을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 op sheet에서의 range A 그리고 and op row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위치에 페이스트 하면 선택된 줄이 이쪽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단점을 걸고 한 번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을 하면 폴더 선택하고요. 확인 누르면 자, 요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마왕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칸을 이렇게 F8로 눌러서 다음 한 단계 진행을 해서 보면 선택한 다음에 복사한 값을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됐네요. 시트 1에서 이 두 칸만 골라졌는데 I까지 골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I가 아니라 B라고 my range가 B라고 돼 있으니 이 부분은 I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해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다시 멈추고 중단점 해제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폴더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쭉 돌면서 이 두 개의 시트가 추가가 되면서 각 두 개의 시트에는 이렇게 아이언맨이 들어간 내용 그리고 잠마왕이 들어간 내용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좀 잘못됐으니 이건 일단 삭제를 하나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시트 이름, 새롭게 생성된 시트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파일에 이 값들을 복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시트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do while로 해서 my workbook의 시트의 카운트가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do 문이니까 루프로 감싸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my 시트를 my workbook의 sheets 2로 해서 첫 번째 시트가 아니라 항상 두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게 하고
매 루프의 맨 마지막에 my 시트를 델리트를 하는 구문을 이렇게 넣어주면 요 시트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두 번째 시트가 계속 바뀌는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이제 커스텀 네임을 쓸 건데, 커스텀 네임은 어떤 값을 쓸 거냐면 이제부터는 my 시트의 네임 값을, 바로 시트 네임을 아까 전에 시트 추가할 때 커스텀 네임으로 바꿨었기 때문에 요 커스텀 네임을 시트 네임 값을 가지고 와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my 시트를 셀렉트를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줄이 어딘지를 좀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시트의 레인지 A 6만 번째 칸에서부터 and excel up select 이렇게 하면 이 값을 셀렉트 할 거고요. my row는 selection의 row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줄을 제대로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줄이 몇째 줄인지 알면 이제 그 값까지를 복사를 해야 되니, 여기서도 set my range는 my 시트의 range A2부터 해서 I and my row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선택을 할 것이고요. 이 선택값을 나중에 복사해서 그 새로운 파일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선 파일을 해당하는 고객 이름이 파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set op 워크북은 워크북스의 오픈에 아까 경로를 폴더 네임으로 정했으니 네임, 그리고 역슬래시 하나를 한 다음에 and customer name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값을 오픈을 해올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고객 이름으로 된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요 오픈을 바로 하면 되지만, 파일이 없을 때는 새롭게 이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if 문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if 이번에는 이제 파일 이름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불러오기를 해서 파일 패스에 and 역슬래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and customer name and .xls 물음표, 그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 형태가 되겠죠. 이런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값이 만약에 값이 없으면 equal 값이 없다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못 찾는다는 말은 파일이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파일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값을 오픈을 하는 값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op 워크북은 워크북스의 add로 하면 되겠고요. 이때 op 워크북을 아예 save as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먼저 저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name 그리고 and 역슬래시 and customer name 이렇게 만들어주면 엑셀 파일이 바로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my workbook의 sheets 첫 번째 칸에 range A1부터 I1까지를 CO 카피해 온 다음에 이 값을 op workbook의 sheets 1의 위치에다가 페이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요 원래 있는 원본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를 갔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이 머리끄랭을 복사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파일이 가장 윗줄에 요 내용을 붙여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경우 어떤 경우든 간에 op 워크북은 고객 이름으로 된 파일 이름을 불러오거나 또는 새롭게 만드는 이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op 워크북을 어떻게든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는 op 워크북을 클로즈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op 시트 as op 워크북의 시트
또한 첫 번째 시트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이 시트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줄이 어딘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OP 시트의 레인지 A 60,000번째쯤으로 해서 and 엑셀 업으로 하고 점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제 셀렉션이 된 값을 몇 번째 줄인지 알아야 되니 OP row는 셀렉션의 row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줄인지를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의 offset으로 해서 한 칸만 아래로 내려와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마지막 줄보다 한 칸만 아래 와서 여기를 셀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아까 복사해 뒀었던 my range 값을 카피를 한 다음에 그 값을 OP 시트에 페이스트 해주면 이 값이 그대로 복사한 값이 붙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저장을 폴더로 묶어요. 확인을 누르면 뭐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디버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파일 네임, 요 이름이 잘못됐네요. 다시 멈추고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요. 파일 네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폴더 선택하고 확인 하면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은 시트 삭제하는 부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my sheet delete 여기까지 한번 루프가 완전히 돈 것 같고요. 계속 할 거냐 삭제를 하고요. 또 한번 쭉 돈 다음에 역시 또 시트 삭제를 묻습니다. 또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 완료가 됐고 요 뒤에 시트들은 다 없어졌으며 요 폴더로 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파일에 요 아랫부분에 이만큼이 쭉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잠마왕에서도 이와 같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마왕은 새로 만들어진 파일인데 요 칸이 이렇게 좀 좁아서 제대로 된 정보가 다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자동 맞춤을 한번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같은 작업을 몇 번 반복하면서 같은 거래 고유 번호가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중복된 열의 내용을 삭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요 칸 넓이 맞춰주고 중복되는 거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소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코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매크로 기록 기능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요 매크로 하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매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되어 있네요. 이거 일단 잠시만 그 XML 파일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 동작하는 일은 저는 요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모두 선택 취소한 다음에 거래 고유 번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럼 중복된 값은 제거가 될 겁니다. 제거가 된 다음에 요 열을 다 고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열을 자동 맞춤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다시 매크로로 들어갔을 때 아까 잠마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모듈에 있는 통합 문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은 두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로직, 오토핏을 하는 로직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복사를 한 다음에 원래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모듈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셀렉트 요거는 필요 없고요. 요 부분은 칼럼 요건 그대로 하면 되겠고 A부터 I7까지 이 값은 7로 하지 말고 여기 달러 표시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번부터 7번이 아니라 AND로 해서 OP로 이렇게 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요 중복을 제거하는 로직이 바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실행을 할 때 그 알람이 계속 뜨는 부분 좀 귀찮으니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알람을 false로 잠깐 해두고
이 부분에서는 이 명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알람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녹화는 안 됐지만 하다 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OP 워크북은 클로즈를 하기 전에 세이브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이게 제대로 세이브가 됐던 건 제가 자동 저장을 걸어놨을 때 타이밍이 우연히 걸려서 이게 자동 저장이 됐었던 거고요. 이걸 걸어두지 않으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 아까 만들었던 잔망 이 파일 닫고, 아이언맨 닫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요 잔마왕에 대한 요 XML 시트 요 자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우고, 원래 있었던 XML 파일로 들어가서 보면 요 잔마왕 시트는 아까 전에 중복 제거 안 돼 있고 요 폭이 조정 안 된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걸 실행했을 때 이게 제대로 고쳐지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어떤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묻고요. 폴더 저장 확인한 다음에 실행하면 깜빡 하면서 이제 파일 열렸다 닫혔다, 다시 깜빡 하면서 파일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결과 값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중복도 제거되고 요 좌우 폭까지 제대로 맞춰진 이와 같은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좀 거슬리니 이 부분도 잠시 껐다가 살려두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잠시 걸어두고, 맨 끝에 다시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 업데이팅을 true로 살려주면 이 부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여기에 다시 단추를 추가를 하고, 개발 도구에 삽입 버튼 추가, 이렇게 버튼을 해서 방금 만들어진 이 함수를 설정을 해두고, 여기 값은 분할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분할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는 고객명 요 이름 기준으로 자동으로 요 폴더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파일 이름을 보면 고객명으로 정리된 파일만 이렇게 고객 이름으로만 정리된 파일이 이렇게 정리돼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자료를 각각의 어떤 구분자로 각각 파일을 분리해서 저장하는 이런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취약과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의 매크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